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임 V 에피소드 47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항공전부스와 우리카드 위비 경기 리뷰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좀 말씀드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코어부터 확인하시죠. 인천에서 열린 이 경기에서 대한항공은 홈의 이점을 놓치지 않고 승점 3점을 또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날까지 승점 20점을 확보해가지고 3위에 지금 올라 있고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던 OK금융그룹 그리고 2위를 달리고 있는 KB손해보험이 한 경기씩 덜 했어요. 지금 9경기씩 해서 아마 당분간 좀 1위나 2위로 쫓아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밑에 4위와 그런 하위권 팀 간의 간격을 벌렸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카드는 승점 획득을 못하고 3승 6패로 4위예요. 근데 3위는 지금 4위인데 승점이 벌써 지금 대한항공하고 10점인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배구를 하려면 사실 또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이게 상위 세 팀과 하위 네 팀이 지금 어느 정도 갈라진 상태예요. 이 구도는 좀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벌써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비에나. 이날 비에나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어요. 시즌 개막 후 가장 공격 성공률과 효율이 높았던 경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무엇보다도 이 선수가 무릎 건염에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가장 고무적이겠죠. 제가 지난번에 그 대한항공 경기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무릎 건염이 이 치료하는데 굉장히 아픕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정확히 비에나 선수가 어떤 부위에 어떤 정도의 그런 부상을 안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금방 낫는 그런 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기만 보면은 그래도 득점력에서는 많은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비에나가 손끝을 보고 친다거나 블로킹을 피해서 각도에 딱 적당히 맞춰가지고 스파이크 때리는 능력 그런 게 여러 번 돋보였어요. 사실 이 경기에서 그 비에나 움직임이나 점프를 보면은 아직 그 한창 잘 때 폼은 결코 아닙니다. 타점이 그렇게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기술이 좋잖아요, 기술. 이런 것들을 보고 가지고 득점을 냈다. 그런 부분이 대한항공이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말 잘하는 선수라면은 자신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닐 때에도 자신이 가진 다른 기량으로서 좀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또 비에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역량을 많이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벌써 비에나가 제 컨디션이 아닌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벌써 2라운드 중반 아닙니까? 시즌 개막한 지 한 달이 한참 지났고요. 아직까지도 끌어올리지 못한 몸 상태와 지금 잦은 부상이 이게 관건인데 이거를 향후에 3라운드, 4라운드 가서도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게 정말 조금 의문이 들고요. 이게 지금 몸 상태가 만약에 최선의 상황이라면은 대한항공은 굉장히 시즌 전망이 어두워지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몸 상태가 쉽사리 올라오지 않는 모습. 근데 그거를 기술로 뚫어내는 모습을 보아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카드가 아무래도 미들 블로커진이 약한 팀 아닙니까? 블로커가 전체적으로 높이가 좀 낮아요, 우리 카드가. 그래서 비에나 같은 선수가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됐었고, 좀 블로킹이 높은 팀을 만났을 때 고전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대한항공이 한국전력 그 연패 탈출에 그 재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국전력이 물론 신영석 선수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사이드 블로커들도 굉장히 높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한항공이 좀 블로킹 높이가 높은 팀을 만나면 비에나 몸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설마 아니겠지 싶어요. 설마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죠, 몸 상태가. 자, 비에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공격 종합 1위 56.4%에
공격 효율도 600회를 이상 공격한 선수 중에 유일하게 38%를 넘긴 선수예요. 그만큼 공격에 있어서는 이미 지난 시즌에 끝판대장급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라 아무래도 지금 활약은 영 못 믿어온 게 사실이죠. 지금 이 경기까지 합산된 기록으로 보니까 비에나 공격 성공률이 49.5%에 효율은 30%가 채 안 됩니다. 29.7%.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아직 지금 많이 떨어지는 상태잖아요. 이거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비에나의 어깨에 대한항공의 우승 가는 그런 길이 열리고 닫힐지 걸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양 팀의 넘버 2 레프트 선수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번 레프트는 각각 대한항공은 정지석, 그리고 우리카드는 알렉스잖아요. 이 두 선수 말고 그 대각에 서 있는 곽승석과 류윤식 두 선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곽승석, 올해 이 선수 노쇠화가 좀 제대로 온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이 곽승석 선수의 공격 지표는요, 데뷔 후 최악, 커리어 로우예요.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공격 성공률이 44%에 효율이 26.5%거든요. 천하의 곽승석, 우리가 보통 석석 브라더스라고 하잖아요. 정지석 선수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곽승석은 이 정도면은 사실은 우승 도전하는 팀 주전 레프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서브가 사실 또 종종 날카로웠던 선수인데 그 서브마저 강도가 상당히 약해진 게 눈으로도 보이고요. 또 기록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보통 곽승석이라는 선수한테 팬들이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준수한 리시브와 더불어 공격력 측면에서도 50% 이쪽 저쪽 어느 정도 가까이 때려줄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갖춘 선수잖아요. 그런 선수라는 거. 그런데 44%, 또 26.5%라는 이런 공격 효율은 물론 커리어에서 가장 안 좋은 그런 시즌인 거고 분명 이 선수 이름값에 못 미치는 부분이죠. 또 리시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즌 곽승석 선수 리시브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44.6% 성공률. 그런데 올해는 약간 반등에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50%가 안 돼요. 곽승석 리시브가 50%가 안 돼? 이거는 사람들이 쉽게 믿기 힘든 수치잖아요. 근데 결국 대한항공이 KB나 OK보다 한 경기를 더 했음에도 승점 20점으로 3위인 것에는 비에나 부진도 있지만 저는 곽승석 선수 부진도 좀 한 가지 어려움이 더한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대한항공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여러 가지 공격 루트를 고루고루 잘 쓴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곽승석에서 좀 한쪽에 삐걱거리고 또 비에나도 안 좋고 하면은 아무래도 어렵게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올해 33세 33세의 선수가 겪는 일시적인 부진일지 아니면은 정말 소위 말하는 에이징 커브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곽승석이 반드시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만 대한항공 존버스가 우승으로 갈 수 있다. 이것만큼은 주지의 사실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카드 류윤식 선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일단은 신영철 감독이 류윤식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것 자체에 문제를 좀 삼고 싶어요. 전 트레이드부터도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선수가 리시브에 있어서는 일단 일가견이 있는 선수인 건 확실해요. 그런데 17, 18 시즌 이후로 올 시즌이 처음 뛰어보는 겁니다. 두 시즌을 군복무 하느라고 뛸 수가 없었잖아요. 그 사이에 V리그 공인구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즉 바뀐 공인구를 받으면서 공식 경기를 치르는 첫 시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선수가 데뷔 후 한 번도 시즌 리시브 성공률이 5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가 올 시즌 현재까지 리시브 성공률이 41%가 채 안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공인구라든가 새롭게 옮겨온 그런 팀 그거에 따른 적응 문제라면은 시즌을 거듭하면서 또 뭐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가면서 좋아질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선수가 단순히 리시브만 문제냐 하면 그게 또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제 아무리 넘버 2, 2번 레프트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격에 있어서 팀에 기여를 해야 그게 강팀이 되는 거고 또 우리 카드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 반드시 이번에는 우승으로 가야 되는 그런 팀인데, 류윤식 선수는 그 자리에 걸맞는 선수인지 한번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일단 류윤식은 데뷔 후 단 한 번도 시즌 공격 성공률이 50%를 넘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커리어 로우 30.8% 기록 중이에요. 원래에도 공격에는 이 선수가 큰 소질이 없던 선수는 맞지만, 아무리 또 리시브 특화형 선수라고는 하지만 류윤식 선수가 이 세트당 득점이 2점을 넘어본 게 이 선수 기록에 15, 16 시즌 딱 한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트가 25점 먼저 얻으면 끝나잖아요. 그런 세트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세트당 2점을 넘어보는 게 딱 한 시즌 뿐이라는 거예요. 올해는 1.1, 1.1, 1.1점 정도 기록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블로킹하고 서브 같은 것도 다 들어가는 수치인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류윤식의 그 득점력이 사실상 팀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낮다는 거고요. 이 선수를 기용하는 이유가 리시브인데, 리시브도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41%가 채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정도 수준이면은 지금 우리 카드는 류윤식이 나오는 족족 손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사실 삼성과 트레이드가 아니었으면은 지금 황경민이 저 자리에 있어야 할 거잖아요. 황경민 선수 지금 리시브율 48.7%, 공격 성공률 46.2% 마크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도 물론 올해 삼성에서 좀 부침을 겪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류윤식에 비할 바는 결코 아닌 거죠. 결국 우리 카드는 류윤식이 앞으로 여기서 더 나빠지기도 물론 어렵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확실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 뭐 나오는 것 자체가 민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예 공격을 배제하고 리시브 일변도 선수를 기용하는 팀은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쉽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즌 이미 트렌드에 뒤처져 있고요. 성적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선수가 리그에 몇 명 있어요, 지금. 뭐 이시몬도 그렇고. 네. 뭐 다 성적이 안 좋잖아요.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나경복 선수의 부상입니다. 나경복이 3세트 12대 12에서 공격 도중에 오른쪽에서 공격을 하다가 착지하면서 발목을 삐끗했어요. 부상 부위는 오른쪽 발목인 것 같고요. 착지 장면을 좀 계속 여러 번 돌려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저는 처음에 그렇게 심하게 돌아간 것 같진 않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최근에 좀 경기 중에 이런 부상을 겪은 선수는 없었고, 제가 한번 좀 기억을 거슬러서 한번 올라가 보니까 지난 시즌 초반에 현대캐피탈의 그 요스바니 에르난데스 선수가 발목 부상을 한번 크게 입었던 장면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요스바니는 그때 영상도 여러 번 돌려줬지만 진짜 발목이 심하게 돌아왔었어요. 그리고 그때 결국 골절 진단을 받고 이제 다우디로 교체된 거잖아요. 그때 화면에 비하면 저는 그나마 다행이겠다, 뭐 그렇게 뭐 정말 뭐 큰 부상은 아니길 바란다, 뭐 이런 모습 정도 그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진단이 좀 전에 지금 제가 들었는데 3, 4주 지금 이탈 지금 보고 있습니다. 3주에서 4주. 문제는 어제 이 선수가 11월 지금 24일에 경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 상태에서 한 달을 빠지면은 뭐 3, 4주, 뭐 한 달 가까이 빠진다 보면은 지금 다음 달 크리스마스 전에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게 조금 이제 걸리는 부분이에요. 이때까지 경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달이면은 뭐 거의 2주에 일주일에 거의 한 2경기 정도 있잖아요. 거의 10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지금 대여섯 경기 이상은 빠질 걸로 보이고요. 당장 지금 27일에 현대캐피탈과의 홈경기, 그 다음에 이틀 쉬고 12월 4일에 삼성 원정, 12월 1일에 KB 원정, 그리고 이틀 쉬고 12월 4일 삼성 원정, 이렇게 경기가 좀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신영철 감독 첫 인터뷰, 경기 후 인터뷰에도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하길래 뭐 한 일주일, 2주 그렇게 봤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커지고요. 더 큰 문제는요, 나경복이 부상해서 회복되고 돌아왔을 때쯤 알렉스가 또 유럽 선수권 대회 포르투갈 국가대표 차출로 인해서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정확한 일정은 제가 나중에 지금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1월 한 2일부터 17일까지인가?
아닌가? 1월 4일부터였나? 1월 4일부터인가? 하여튼 마지막 날이 17일이거든요. 그래서 17일 날 끝나고 한국 오면은 거기서부터 한 14일은 자가격리 시간을 보낼 테니까 거의 1월 달은 통으로 날린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경복이 없을 때는 알렉스도 혼자 있고 또 나경복이 돌아오니까 알렉스가 나가고 이런 언밸런스한 상황이 우리 카드한테 지금 닥쳐왔고요. 지금 우리 카드가 뭐 4위이긴 한데 저는 사실상 올 시즌이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본배구는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현대캐피탈이 이런 또 나경복이 이탈한 이런 팀을 처음으로 만나서 연패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요, 나경복 백업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임동혁 선수가 비에나 백업으로 종종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카드는 마땅한 라이트 백업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3세트에는 일단 한정훈, 원래는 이 선수가 또 현대캐피탈에서 2라운드 지명받았던 선수 아닙니까? 16, 17 드래프트였죠, 그때. 그때 이제 세터로 전향한다고 했다가 조금 나오고 바로 이제 방출돼서 실업 갔다가 삼성화재, 그리고 다시 우리 카드까지 이렇게 온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제 잠깐 라이트 백으로 나왔고 4세트에는 알렉스가 라이트로 나온 후에 한성정, 류윤식이 레프트로 나왔어요. 이제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4세트는 나경복이 없는 와중에도 정말 많이 쫓아갔었고 그래도 악착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게 희망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장기화가 된다고 봤을 때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알렉스가 라이트에서 공격이 좋지가 못해요. 제 기억으로는 이미 이거 KB 시절에 KB 손해보험 알렉스 있을 때 이미 2경기인가 3경기인가 했다가 금세 포기했던 포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도 오픈 각이 안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공은 때릴 생각을 못하고 그냥 2단철, 3단철에서 넘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우리 카드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이번 경기 포인트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상욱 리베로까지 지금 부진으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은, 저는 사실상 우리 카드는 올해 본배구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경복이 없음에도 그래도 또 알렉스 페이라를 필두로 대한항공을 위협하긴 했고요. 승점 획득에 실패한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요. 우리 카드는 지금 당장 이 경기가 문제가 아니라 시즌 구상 자체가 완전히 헝클어져 가지고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그래도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한 선수 세터의 그런 토스가 좀 문제인 부분도 몇 번 보였고 또 임동혁 선수 나와가지고 좀 뭔가 기복 있는 모습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자, 하지만 승점 3점을 가져왔다는데 의미를 둬야겠죠. 자, 이번 경기 리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경기인 KB 손해보험과 삼성화재 블루팡스 경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